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웨스트햄과의 런던 더비에서 1대1로 비겨버렸습니다. 손흥민의 통산 400번째 레전드 경기였는데요. 아쉽게도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축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경우에는 웨스트햄의 질식 수비에 고립되는 등 동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운 포인트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손흥민만 고군분투하는 공격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즌 초반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 축구를 이끌었던 매디슨의 문제입니다. 매디슨은 캡틴 손흥민을 보좌하는 부주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전에는 번뜩이는 탈압박과 패스로 손흥민에게 힘을 보탰죠. 또한 득점도 곧잘 터뜨리면서 다트 세레머니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의 부진이 한두 경기가 아니라 계속되면서 영국 현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중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BBC가 매디슨에 대해서 비판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매디슨을 감싼 인터뷰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 초반 손흥민과의 궁합이 좋았던 매디슨이 현재 어떻게 바뀐 것인지 분석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이 또 승리하고 그 다음 경기를 말아먹는 징크스를 또 보여줬습니다. 이번 웨스트햄과의 1대1 무승부로 토트넘은 17승 7무 7패 승점 57점으로 5위에 올랐는데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위해서 갈 길이 바쁜데 토트넘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에게 계속 발목을 붙잡히고 있습니다. 단 이틀 만에 펼쳐져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토트넘이었지만 출발은 좋았습니다. 전반 5분 베르너가 박스 왼쪽을 돌파한 뒤 골문 앞에서 땅볼 크로스를 날렸습니다. 이를 존슨이 가볍게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죠. 최근 베르너가 바디 페인팅과 빠른 순간 가속력을 이용해 왼발 크로스를 하는 패턴이 매경기 더 위협적이게 변모 중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볼 점유율도 70%에 육박하며 웨스트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코너킥 상황에서 주마가 등에 공을 맞히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운이 따른 득점이기도 했지만 토트넘 수비진들의 단점인 제공권 싸움에서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실속이 날로 부족해져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볼 점유율을 잘 이용하려면 중원에서 미드필더들이 볼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매디슨이 혀를 뚫지 못하자 계속 손흥민은 고립되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에 매디슨과 벤탄쿠르를 교체시킨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매디슨의 부진이 토트넘에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 공격의 창의성을 불어넣어야 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디슨은 웨스트햄 파케타의 몸통 박치기에 날아가는 등 거친 견제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매디슨의 경기력은 처참했습니다. 매디슨은 70분 동안 슈팅 2회, 기회 창출 1회, 크로스 성공, 빵개를 기록했습니다. 평점은 6.7점으로 토트넘 선발 11명 중 가장 낮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기회 창출을 3개나 만들면서 플레이메이커인 매디슨을 압도했습니다. 손흥민이 매디슨의 목까지 해주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영국 BBC는 이런 부분을 짚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디슨은 경기장을 떠나면서 홈팬들로부터 특히 열렬한 야유를 받고 있다. 그에게 좌절감을 주는 저녁이었다. 다른 토트넘 공격진들도 경기 시작 5분 이후로 마찬가지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도 매디슨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상세하게 지적했는데요. 매디슨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고전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좌절감을 안기는 경기였다. 매디슨은 지난 1월 발목 인대 손상에서 돌아온 뒤 토트넘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매디슨은 다른 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리듬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마도 토트넘이 이상하고 일관적이지 않은 일정의 결과일 것이다. 매디슨은 때때로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때때로 자신과 동료들에게 좌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 선수이자 부주장이지만 지난 루턴전에서도 68분에 지오반니 로셀스와 교체됐다. 주전 경쟁에 직면해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매디슨에게 평점 5점을 줬습니다. 괜찮은 위치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의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다. 토트넘이 득점을 노리는 후반전에 교체됐다고 혹평했죠.
풋볼 런던 역시 메디슨에게 평점 5점을 부여하며 몇몇 멋진 턴 동작과 볼 터치가 있었다. 하지만 시즌 초반처럼 상대 목덜미를 물어 뜯으려 애쓴 또 다른 경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메디슨은 지난해 여름 토트넘에 합류한 뒤 이적과 동시에 부주장을 맡았습니다. 8월엔 PL 이달의 선수까지 수상했는데요. 손흥민과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올 시즌 PL 최고의 영입이라는 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은 지난해 11월 발목 인대를 다치더니 기량이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복귀가 늦은 것이 경기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었던 것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는 메디슨을 감쌌습니다. 메디슨은 부상 여파가 없다. 만약 있었다면 뛰지 않았을 것이다. 괜찮다. 메디슨이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정말 영리한 패스를 했다. 공격수들 뿐만이 아니라 풀백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최전방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우리가 경기를 잘 통제했다고 생각한다. 웨스트햄 원정은 어렵다. 그들은 강팀이고 늘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항상 역습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에 있어서 침착해야 한다. 그들은 정말 잘 훈련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어느 정도 결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지난해 9월 제가 소개해드린 손흥민과 메디슨의 통계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SCA와 GCA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스탯을 통해서 분석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SCA라는 것은 슛 크리에이팅 액션이라는 뜻입니다. 슛으로 연결된 동작을 기록한 스탯을 말하는데요. 슛으로 연결된 패스, 드리블, 세컨 슛으로 연결된 슈팅, 슈팅을 생성한 파울 유도, 슈팅으로 연결된 수비를 포함합니다. 그만큼 팀의 슈팅을 생성하는데 얼만큼 큰 기여를 했냐는 의미이기에 공격 창의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GCA는 골 크리에이팅 액션이라는 뜻입니다. 득점으로 연결된 패스, 드리블, 다른 득점으로 연결된 슛, 득점을 생성한 파울 유도, 득점으로 연결된 수비를 포함합니다. 팀의 득점을 생성하는데 얼만큼 큰 기여를 했냐는 의미이기에 득점 창의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9월 손흥민은 SCA와 GCA가 모두 EPL 상위권을 휩쓸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메디슨까지 상위권에 올라선 것이 토트넘 상승세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손케 듀오가 해체되고 토트넘의 새로운 듀오가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졌었죠. 그 당시 90분당 SCA 값에서 메디슨이 EPL 2위 그리고 손흥민이 EPL 7위로 막강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선수가 토트넘 공격 축구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뜻이었고 이들의 능력은 EPL 최상위권이라는 증명이었습니다. 특히 메디슨의 경우 GCA 단독값이 EPL 6위로 높았으며 90분당 GCA도 EPL 11위였습니다. 그만큼 메디슨이 토트넘의 골과 도움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꾸준한 것은 손흥민 뿐입니다. 이제 메디슨이 주전 붙박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엔지는 만능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오는지에 따라 메디슨 또한 앞으로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독 깜빡하신 분들 구독 버튼 시원하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